조합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1일 밤 11시입니다. 방금 그러니까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이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만났고 이 자리에서 황 전 총리가 한국당에 입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한국당과 협의하여 입당 시기를 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SBS는 한국당 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다음 주 초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입당 직후에 이렇게 보도를 했군요. 이 황교안 전 총리는 경력은 법무장관을 했고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 가결로서 직무정지가 되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3월 10일 탄핵 결정 그리고 5월 10일 대통령 선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공안 검사 출신이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책도 쓰고 법무장관 때는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는 헌법재판소 제소를 담당했던 분입니다. 이번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할 사람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우선 정우택, 정호영, 김진태 그리고 오세훈 씨 등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는 보수층에서 기대감이 옛날부터 컸습니다. 특히 2017년 5월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사실상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것은 희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때도 황교안 대망론이 있었습니다. 요사이 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를 하면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1, 2위를 서로 다투고 있는 사이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그동안에 정치의 뜻을 접지 않고 토크쇼를 한다든지 또는 글을 써서 현안 시국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가급적 빨리 현실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이전 투구를 하면서 권력투쟁을 하면서 이 좌파 세력과 대결해야 하고 특히 전당대회에서 2월에 치러지는 전당대회 출마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승부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방향으로 결심을 했다고 하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침체되어 있는데 여기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 전 총리는 반듯한 분이고 그리고 행정을 하면서 꼿꼿하게 또 능률적으로 행정부를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행정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큰 조직을 이끈 사람은 역시 뭔가 다릅니다. 동시에 뚜렷한 국가관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게 지금 이 시국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안이라는 것은 북한 노동당과 거기에 추종하는 세력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고 배제시키는 일이 바로 공안입니다. 공안 검찰은 지금 존재의 의미가 사라질 정도로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공안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죠. 내부의 적과 싸워야 합니다. 공안의 적은. 공안 검사는. 그런 공안통 출신의 또
국무총리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분이니까 경력상으로는 별로 흠이 없습니다. 다만 군에 복무하지 않는 것은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황교안 총리는 다만 권력 의지가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조금 미지수였습니다. 저는 권력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것은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유를 지키느냐 빼앗기느냐의 문제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느냐 아니면 이 체제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생존투쟁의 문제입니다. 권력투쟁보다 더 강한 게 생존투쟁입니다. 생존투쟁입니다. 자, 여기에 황교안 총리가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이냐. 바로 이승만적 자세죠. 황교안 총리도 기독교 신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적 신념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애국심을 하나의 몸으로 합친 분입니다. 그는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라고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공산주의자는 사대주의자다. 왜냐하면 스탈린의 지령에 복종하는 자다.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를 민족 반역자로 규정함으로써 해방 전국에서 우파가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연설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비록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믿고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예언적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황교안 총리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민주적 방식으로 오늘의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민주적 방식의 핵심은 뭐냐? 공산주의는 절대 악이다. 그리고 국방은 우리 힘으로 해야 한다. 자주국방 의지입니다. 이 두 축을 분명히 하고 결국은 민주주의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정신을 차리느냐 속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국민들을 각성시키는 일, 국민들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정확히 보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체를 정확히 보도록 만드는 일, 여기에 집중해서 각성된 국민의 힘이 여론을 만들고 그 여론이 선거판에서 자유민주 세력을 선택하도록 하는 이 일이 바로 이승만식 싸우는 방식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이전투구입니다. 권력투쟁입니다. 생존투쟁입니다. 황교안 총리가 하는 정치는 작은 정치가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치입니다. 이것은 온몸을 던져야 합니다. 온몸을. 계산으로 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 바깥의 문제입니다. 인간 실존의 문제입니다. 인간 실존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이요. 즉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던진다. 모든 것을 건다. 목숨까지도 건다. 자유라는 것은 목숨을 걸 만한 유일한 가치입니다. 왜냐? 자유 없는 생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유 없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니까요. 철학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서운 신념, 어떻게 보면 종교적 신념까지 필요한 것이 좌파와의 대결에서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긴 세력이 있습니다. 기독교입니다. 첫째는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문명의 힘으로 이기고 기독교 정신으로 이깁니다. 또는 무자비한 군사 독재가 또는 이슬람과 같은
또 다른 신념 체계가 공산주의를 이겼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힘을 어디서 불러낼 것이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제도에서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는 힘을 불러내야 합니다. 그 힘이라는 것은 법의 힘이기도 하고 사실과 과학의 힘이기도 하고 우리가 70년 동안 이룩한 이 문명, 제도의 힘이기도 하고 우리가 70년 동안 양성한 중산층 그리고 수많은 기술자들, 세계적인 기업인들, 이 인력의 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에 들어옴으로써 자유한국당이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친박, 비박 이것을 뛰어넘는 자유통일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그 말 그대로 자유를 지키고 한국을 지키고 그리하여 통일로 가는 세력의 선봉에 서야 합니다. 자유통일 세력입니다. 자유통일 세력으로서 연방제 통일 세력을 부숴야 합니다. 자유통일 세력이냐 연방제 적화통일 세력이냐의 대결입니다. 질 수가 없죠. 자유통일 세력의 목표는 북한의 자유화입니다. 북한 노예 해방입니다. 그래야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를 완성하는 것이죠.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이것을 다 합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제거하고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여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라는 명령이 바로 헌법에 담겨 있습니다. 더구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헌법 수호자가 될 만한 분입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 바로 공안이니까요. 그분의 전문성, 그분의 행정성에 그분의 신념이 더해진다면은 저는 역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유한국당 입당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